네, 전해드린 대로 이 권동훈 씨 측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6조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금과 환수액 합의금 6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 피해액, 이게 6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SEC가요. 네네. 2021년 11월에 테라폼 랩스와 권도영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배심원단이 이거 책임을 인정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권도영 씨 등이 사람들을 속인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손해액이었는데 처음에 SEC는 5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예. 그게 한 71.8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예. 44.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1조 정도 되니까 예. 한 1조 정도를 이제 깎아준 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6.1조 44.7억 달러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봤을 때 피해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권도영 씨하고 테라폼 랩스가 네.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수익이 40억 달러가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액은 예. 뭐 50억 달러, 60억 달러 그 이상이 될 거고 예. 그중에 권도영 등이 얻은 수익이 40억 달러가 넘으니까 일단 44억 7천만 달러에 합의하는 것이 SEC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다, 현실적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권도영 씨 입장에서 지금 뭐 형사와는 발결은 이제 민사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그럼 배경은 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권도영 씨께서. 뭐 어차피 이거는 손해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권도영에게 중요한 건 민사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뭐 40억 불이 아니라 400억 불 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낼 돈이 없으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권도영한테는 형사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미국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라도 선처를 얻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벌금을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이게 예. 관건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미 테라폼레스는 파산 신청을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이 정말 내질 수 있는 건지 피해자들에게도 건네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라폼레스가 파산 보호 신청 절차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현물화된 자산이 아닙니다. 이 파산 보호 제도 내에서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테라폼레스가 내야 되는 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무담보 채권이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자산을 매각하고 실제 매각 자산을 통해서 이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합의금이 6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파산 절차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에 이르러서 이만큼이 피해자 그 보전에 네. 사용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그러네요. 파산 절차에서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이 파산 보호 절차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예. 자산과 부채가 거의 동일하고 대부분 또 무담보 채권들이 많아서 실제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권도영 씨가 이제 아직 몬테네그로에 있는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네. 합니다. 언제쯤 인도국이 결정될지 또 과거에는 또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한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에서는 네네. 한국행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근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권도영 같은 사람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고등법원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은 권도영은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 것들 여러 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법무부도 방문하고 SEC도 방문하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은 미국행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만간 미국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권도영 예. 씨의 신변인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동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단 휴진이 이제 소위 이제 5대 대형 병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27일부터 이제 이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서울 성모병원도 역시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대 병원으로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는 개원이까지 지금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실제 의사협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파업에 준하는 정도의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의대 교수 측에서 휴진을 연휴에 빗대서 해명을 해서 논란입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연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환자들한테는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환자나 환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부와 의사들을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의사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가지고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말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의협회장인데 의협회장의 막말 수준은 진짜 정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 다른 병원도 아닌 서울대 병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뭐 연휴 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스스로 박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환자 예. 입장에서는 뭐 하루하루가 좀 애가 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환자 단체가 의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이런 뭐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당장의 의료법 위반 문제로 고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20년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나 뭐 지자체 같은 경우 직접 예.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진료 개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 위반할 경우에 의료법상 의료 면허 자격이 정지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네네. 또 공정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위에 대해서 지금 휴업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경쟁 제한이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법 위반으로 2020년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 개인 환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진료 문제로 법적 절차를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법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니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이 법원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이 최윤정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윤정이 작년 2023년 8월 17일에 신림동 공원에서 너클 등을 사용해가지고 네. 강간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1심에서 그 검찰은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네.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사형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 봤을 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가석방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행 법제에서 가능성은 있죠. 예, 법원은 물론 이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징역을 뭐 예.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판결에도 밝히긴 했는데요. 예.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 국회 때 정부의 입법으로 해서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한 국무회의 법안이 통과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